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종합지수가 2.85% 하락하고 12월물 선물지수도 3% 하락하고 코스닥 12월물 지수도 약 3.63% 하락했습니다. 현재까지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면서 코스피 종합지수가 4226까지 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어제와 이틀 연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영상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도 35, 40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변동성이 아주 심한 장세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사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조정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천천히 조정을 줄 때마다 분할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조정은 거시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 조정은 보통 전체에 보면은 9월 26일부터 해서 11월 3일까지가 하나의 마디가 될 수가 있는데, 같이 하나의 상승 마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마디에 따른 기술적 조정은 피보나치 조정대로 보면 현재 오늘 21선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3,800, 3,900 정도가 382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조정 구간이었고, 추가적으로 상승 1파, 조정 2파 시 이 저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보면 현재 조정이 236 조정보다 조금 더 나왔죠. 382 정도 조정이 232와 382 사이 정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조정이 온다면 3750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평이 쭉 올라가면서 60일 이평이 지지가 되는 3750짜리도 이렇게 하락해서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가 있겠다. 지난 4월 9일부터 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전체 상승 파동의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때도 약 3750짜리가 236 조정 구간입니다. 이 전체의 기본 236 조정 구간이 3750 정도인데, 3750까지는 열어두고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해서 돈을 벌고 싶은 어떤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공포와 우려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지 말아야 할 때 팔아버리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게 우선입니다. 공포에 팔지 말아야 할 때 팔아서는 안 되고, 탐욕에 사지 말아야 될 때 내동매매로 꼭지에서 사서
상투를 잡고 물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오르면 내리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오르고 내려가면 다시 또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파동이 N자로 해서 계속해서 N자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특히 이 4천선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4천선은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자리이기 때문에 4천선 부근에서는 당연히 한 번에 조정은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보면 쭉 보시면 어, 여기가 2000이죠. 2000자리가 이때가 2000자리인데 여기가 2000자리인데 2011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상승했다가 꽤 긴 기간 동안 조정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2000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또 보시면 3000자리가 여기죠. 3000자리가 여기인데 2010년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하고 이후로도 상당 기간 이렇게 조정을 이때는 조정이 좀 깊게 받았었죠. 조정이 깊게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 4000 구간이죠. 4000 구간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2000과 3000, 4000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상징성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좀 가격 조정이나 시간을 쭉 행보하면서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의미가 최근에 수급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해서 비차익 매매를 보면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약 7조 원 정도 이렇게 팔고 있고 기간도 약 2조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상승한 이후에 당연히 많이 상승해서 고가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외인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개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데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인들이 현재 선물을 보면 선물은 현물에 대해서 해지형으로 해서 하는 선물을 보면 외인들이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7조 4천억 정도의 매도 즉 하방 배팅을 했습니다. 하방 배팅을 한다는 것은 현물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절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와 같이 하방 배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러한 종목들이 하방으로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선물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물에서 들고 있더라도 선물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손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인들이 선물을 역대급으로 하방 배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기관과 개인들은 상방 배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10월 달로 보면 최근 들어서도 많은 배팅을 이렇게 하방 배팅 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옵션은 이게 상방 배팅인데
청색은 이제 하방으로 베팅한 겁니다. 외인들은 하방 베팅하고 개인과 기관은 상방으로 베팅해 있는데 이 옵션은 한 달 단위의 만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10월 기준하면 개인들은 강하게 상방, 외인들은 강하게 하방, 기간은 약 상방, 뭐 하방이든 상방이든 거의 뭐 대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 이제 풋옵션을 보겠습니다. 풋옵션은 하방 배팅하는 건데 개인은 상방, 외인은 보합이죠. 기간은 하방으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 선물 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인은 강력한 하방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해도 손해가 안 볼 정도로 오히려 내려가면 선물이나 옵션에서 수익이 날 정도의 하방 배팅을 하고 있고 개인은 반대로 상방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선물을 보면 이건 이제 지수 선물이 아니고 주식 선물인데 주식 선물도 보시면 주식 선물은 3개월 단위로 봐야 됩니다. 개인들은 상방으로 크게 베팅이 되어 있고 외인들은 약상방, 기간은 어, 현물을 현물을 많이 팔아도 손해가 안 볼 정도로 많은 양을 1조 8천억 정도를 하방으로 기간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만 봤을 때는 주식 선물로 봤을 때는 기간이 강하게 하방 배팅이 돼 있고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을 봤을 때는 외인들이 강하게 하방 배팅하고 있고 개인들은 선물과 옵션도 상방, 주식 선물도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하방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줄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두 번째 주차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만 되겠네요. 옵션 만기일이는데 그때까지 옵션들이 하방 배팅돼 있어서 하방으로 이렇게 좀 더 조정이 될 수가 있고 현재 이 변동성이 커서 옵션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고 어, 변동성 지수가 약 35 정도 되는데 약 3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거나 또 상방으로 가거나 하루에 1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상하방으로 많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고가에서 바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조정을 줄 때 20일 이평, 최소한 20일 이평 지지시에 이렇게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의견을 드렸었는데 오늘 22평 지지를 받고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이같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씩 모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에서 1차 분할 매수하고 또 60일 이평이 쭉 올라가면 아마 9만원 선에서 여기 9만원 선에서 캔들과 마주칠 수가 있는데 그때 2차 분할 매수 그리고 121선 약 8만원 선에서 또 8만원 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좋겠죠. 8만원 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다시 또 3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몰빵해서 바로 많은 양을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조정을 줄 때 계획적으로 이평선을 이용한
분할 매수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은 현재 외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많이 들어와 있고, 개인들이 요 구간에서 이제 과거에 물렸던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10만 전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이 팔았고, 기관들도 좀 샀고 해서 이때의 3평균 단가가 8만 5천 원 정도 될 겁니다. 외인이나 기관의 평균 단가가 8만 5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근처에 오게 된다면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63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보면은 상승하는 기간 내내 외인들은 팔았습니다. 외인들은 팔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하이닉스인데 최근에 보면은 외인들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계속 팔았습니다. 이렇게 외인들은 퍼렇게 계속 팔았는데 개인들이 사준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 끌어올린 거는 개인들이 고가로 비싸게 계속 사주기 때문에 돈을 더 줘서라도 SK 사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범이 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기는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따라가기보다는 깊은 조정을 줄 때까지 깊은 조정이라는 것은 보통 60평이나 122평을 이렇게 지지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구름의 빗각을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이제 11만 원 넘어갔을 때, 11만 원이 넘어갔을 때 외인들이 팔기 시작했죠. 팔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정은 당분간 상당 기간 또는 당분간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거나 단일 종목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한 많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죠. 마이너스 3% 마삼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함부로 팔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꾸준하게 들고 홀딩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